2024년 8월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신고시엔 구장 39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도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늘에 가지런히 놓인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 땀과 흙이 묻은 낡은 야구 글러브의 주인공들은 바로 교토국제고 야구 선수들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고등학교 같아 보이지만 태극기가 펄럭이는 한국계 민족학교입니다. 교토에 정착한 제1동포들의 힘으로 1947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특별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일본 고교야구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여름 고시엔 대회에 2년 만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동포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승리를 기원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름 고시에는 일본 전국 4,000개 학교 중 상위 1% 안에 드는 곳만 출전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 출전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전교생 130여 명 중 60여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야구로 전국 재패를 꿈꾸고 있는 이 학교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넘어 제1동포 사회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한국어로 된 교가를 학생들이 힘차게 부릅니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이 노랫말은 제1동포의 역사와 정체성, 그들의 꿈과 희망이 응축된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이 한국어 교가로 인해 혐한 발언을 담은 전화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학교 주변을 빙빙 돌면서 정말 눈물 나도록 교가를 또 한 번 들려달라 며 조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토국제고 선수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승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단순히 고시엔 정상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승리는 제1동포 사회에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한국어 교가가 당당히 울려 퍼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토국제고의 역사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교토의 한 구석에서 고향을 떠나 온 제1동포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교토조선중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이국 땅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하는 의지의 결실이었습니다. 1958년에는 학교법인 교토한국학원을 설립하고 교명을 교토한국중학교로 변경했습니다. 1961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고 1963년에는 교토한국중고등학교로 확장 개교했습니다. 1965년에 다시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았고 2004년에 현재의 교토국제중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2004년은 학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운영난을 계기로 학교는 사실상 한일 연합학교로 전환했습니다. 일본 문무성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일본 학생들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매년 한국 10억 원과 일본 15억 원의 교육당국으로부터 약 25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토국제고의 야구부 역사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1999년 야구부가 창단된 후 첫 출전한 경기에서는 0대34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5회 콜드게임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창단 2년 만인 2001년에 첫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교토국제고는 꾸준히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1999년 일본고교야구연맹에 정식으로 가입한 후 81회 지역 예선부터 제1교포 학교로는 처음으로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83회 지역 예선에서는 2회전까지 진출했고 2002년에는 16강까지 올랐습니다. 2003년 85회 대회에서는 이한강 주장이 대회 선서를 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미경험자가 많아 지역대회에서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여름 고시엔 대회는 오직 실력으로만 지역대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본선 출전 자체만으로도 그 팀의 실력을 인정받는 셈입니다. 특히 동도쿄, 서도쿄, 오사카, 교토 지역은 강호들이 질비의 지역대회를 뚫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021년 교토국제고는 처음으로 여름 고시엔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4강까지 올랐다는 점입니다. 한국어 교과가 NHK를 통해 방송되자 70에서 80대 제1교포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한해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대회에서 교토국제고는 더욱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차전에서 7대3, 2차전에서 4대0으로 승리한 데 이어 17일 열린 3차전에서도 후쿠오카현 대표인 니시니 폰단기 대학 부속고를 4대0으로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19일에 열린 8강전도 승리하며 4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21일 교토국제고는 여름 고시엔 준결승전에서 아오모리 아마다 고교를 3대1로 제압하고 결승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루어냈습니다. 6회 초 3타점을 올리며 역전승을 거둔 교토국제고는 이제 8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는 도토리 지구와 고교,
두 학교 모두 처음으로 고시엔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교토국제고의 성과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제1동포 사회에 큰 자긍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백승환 교토국제고 교장은 꿈에 그리던 결승까지 올라가게 돼서 정말 기쁘고 학생들이 대견스럽다며 일본에 계신 분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저희 학교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근성과 끈기가 강한 팀이기에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6회의 기회를 살려 역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일본 우익 세력의 반발, 동해 표현에 대한 논란, 선수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 등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한일 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정치적 갈등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특히 2021년 교토국제고가 처음으로 고시엔에 출전했을 때 한국어 교과 방송을 두고 일본 우익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시 학교 고위 관계자들과 제1본 대한민국 대사관, 일본 경찰이 긴장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과 가사 중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구절과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이여라는 구절 때문에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8월 14일 교토국제고가 2차전에서 승리한 뒤 한국어 교과가 송출되자 현지에서는 왜 일본에서 한국어 교과를 부르냐 등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항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SNS에서는 교토국제고 한국어 교과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를 만큼 화제가 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혐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토국제고 야구부의 활약은 화합과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구라는 공통의 열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싹틀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고시엔 전통에 따라 상대 팀이 부동 자세로 경의를 표하는 가운데 교토국제고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졌고 약 1,500명의 교토국제고 응원단 모두가 감격의 참표정을 지었습니다. 교토국제고의 교육 철학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이 학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개의 언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현지 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점점 더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교토국제고 출신으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내야수 신성현과 전 LG 트윈스 유격수 황목지승, 그리고 정규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의 활약은 제1동포 학생들에게 큰 희망과 자긍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올바른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민족주의는 국가 간, 문화 간 교류와 화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토국제고의 사례는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토국제고의 교과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공존과 화합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